안녕하세요. 강성원입니다. 제가 새로운 시리즈를 하나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파이썬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수치 해석 파이썬, 그러니까 파이썬을 이용한 수치 해석 강의를 했었는데, 이 강의 전반부에 제가 파이썬 내용을 조금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제가 그 영상으로 조금 짤막짤막하게 잘라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과목이 파이썬을 배우는 게 메인인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제가 그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조금이라도 써봤던 학생들만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이 시리즈도 이 시리즈의 대상이 다른 언어를 아주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본 분들이 을 대상으로 제가 이 시리즈를 지금 만들려고 그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헬로 월드만 해보셨었더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에게 아, 그 언어에서는 다르게 했었죠.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설명하는 그런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처음이다. 근데 파이썬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한다. 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추천하는 어떤 컨텐츠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점프 투 파이썬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위키독스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처음 배울 때, 그러니까 파이썬이라는 걸 아예 처음 배울 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아예 처음 배우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원래 책으로도 있는데 그 웹페이지로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준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굳이 제가 하는 이 시리즈의 수준을 따지자면은 파이썬 코딩 도장이라는 이 책도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랑 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두 개 말고도 많이 추천되는 시리즈가 또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또는 줄여서 홍공파라고 부르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유튜브에서 직접 영상을 만드신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치 해석이라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실제로는 실수 파일을 제가 다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 파일을 제가 띄워놓고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제가 그냥 라이브로 한 줄 한 줄 쓰면서 실행을 할 겁니다.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이유는 별거 없고요. 실수 파일을 미리 다 띄워놓고 하면은 저도 모르게 좀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조금 있다는 걸 제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방지하고자 저도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실수 파일을 미리 띄워놓진 않고 제가 한 줄 한 줄 실제로 제가 라이브로 코딩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실수 파일을 공개를 할지는 안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된다면 제가 영상 하단에 설명에다가 링크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컴퓨터 과학이나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관심 있어서 공부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조금 부정확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의견이 있으시거나 뭔가 코멘트를 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딩은 암기가 아닙니다. 자, 특히 대학교 이제 막 들어온 학생분들이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코딩을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코딩은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딩은 많이 쳐보면서 자연스럽게 손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자,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으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배울 때는 반드시 여러분 실습을 직접 코딩을 하나하나 쳐가면서 연습을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저도 중간중간에 하다가 중간에 막히거나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이 안 날 때는 저도 라이브로 그때그때 찾아보면서 찾아보는 과정까지 전부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코딩은 암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이 시리즈는 제가 전부 다 콜앱에서 실행을 할 겁니다. 자, 이유는 간단한데요.
콜앱이 갖고 있는, 자, 파이썬을 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파이썬만 그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라는 환경을 쓸 수도 있고,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파이참을 쓸 수도 있고, 주피터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스파이더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콜앱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그 파이썬, 그러니까 순수하게 파이썬만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그 각종 모듈, 뭐 넘파이가 됐든 매플론립이 됐든 사이킨런이 됐든 각종 모듈을 여러분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파이참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설치를 해야 됩니다. 모듈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넘파이나 뭐 매플론립 같은 거를 분명히 설치했는데 임포트가 안 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가상환경 세팅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콜앱에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콜앱에서 이 내용을 모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당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단위로 끊을 거고요. 그리고 편집은 제가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 편집하는데 시간을 별로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대략 이 정도 순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상이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수치 해석 앞부분에 이렇게 7주차만큼을 이렇게 넣었었는데, 처음에는 그 파이썬과 콜앱에 익숙해지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자료형과 사용자 입출력, 그리고 넘파이, 매플런립, 그 다음에 조건문, 반복문, 함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한 주차의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제가 수업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하나당 영상이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만들어지는 대로 2, 30분 단위로 끊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제가 클래스나 수치 해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은 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콜앱, 자, 콜앱을 이미 써보신 분들은 콜앱에 바로 가시면 되고요. 콜앱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에 구글 콜앱이라고 치면은 여기 콜앱에 들어가지죠. 자, 여기 여러분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구글 콜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콜앱 환경에서 만드는 파일들은 전부 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됩니다. 자, 저는 이미 만들어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일이 뜨는데, 만약에 콜앱이 처음이시라면은 아마 메뉴에 요거 하나만 뜰 겁니다. 자, 새 노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새 문서를 작성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간이 한 몇 초 정도 걸릴 겁니다. 아마도. 네, 이렇게 떴고요. 이 정도 확대를 하면은 괜찮겠죠? 네, 지금 보면은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하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 그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코드를 적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헬로 월드죠? 자, 헬로 월드 무언가를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프린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 문자열을 쓰셔야 되죠? 문자열은 이렇게 따옴표로 감싸면 됩니다. 그리고 헬로 월드 이렇게 해서, 자, 실행을 하면은 이 부분을 누르면 되는데, 여기 재생 버튼처럼 생긴 이 부분 누르면 되는데, 여기 연결이라는 거 보이시죠? 자,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이 콜앱은 여러분 로컬 PC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구글 콜앱 서버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런타임에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누르면 여기 연결 중이라고 뜨죠? 연결을 눌러서 직접 연결하셔도 되고, 실행하면은 어차피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었죠, 지금? 자, 이 부분이 바뀐 게 연결이 된 겁니다. 이 녹색 체크 포인트가 뜬 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런타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된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뭔가 문자열을 출력을 하려면은 프린트라고 쓰시면 되고요.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문자열을 쓰시면 됩니다.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감싸도 되고 작은 따옴표로 감싸도 됩니다. 네, 둘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데 앞에는 큰 따옴표로 쓰고 뒤에는 작은 따옴표로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빨간 줄이 이렇게 떴다는 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우스로 올려보면은 뭐라고 뜨죠? string literal is unterminated 라고 썼죠? 그러니까 지금 스트링을 시작만 해놓고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이렇게 큰 따옴표로 감싸면은 이렇게 제대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하면 좋을까요? 지금 제가 여기 코드를 쓰고 실행을 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코드 셀이라고 부릅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을 쓰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수 있는데 셀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이 노트북, 여기도 노트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 확장자가 IPYNB라고 되어 있죠? 여기 I는 인터랙티브고요. 그러니까 대화형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PY는 파이썬이고 NB는 노트북입니다. 자, 왜 노트북이라고 부르냐면 노트북이라고 부르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 파일명을 하나 만들고 시작할까요? 제 닉네임을 쓰겠습니다. 게으른 파이썬 첫 번째니까 101이라고 쓸까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장을 할까요? 자, 저장하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브에서 찾기 하면은 여기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네, 실행을 했죠? 하나 더 해볼게요. 프린트 1 더하기 2 이렇게 해볼까요? 1 더하기 2도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3 잘 뜨죠? 자, 계산기로서 사용하는 걸 보통 그 프로그래밍 언어 배울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자, 주석 얘기도 하겠습니다. 네, 주석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석은 샵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석이죠? 주석은 샵으로 시작합니다. 자, 주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컴퓨터가 전혀 해석을 안 하죠. 그냥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뭔가 이 코드 설명이나 그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을 잠깐 주석 처리를 하고 그럼 실행을 할게요. 1 더하기 2 그냥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네. 프린트 1 더하기 2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하고 나오죠. 자, 그런데 사실은 프린트가 없어도 이 결과는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자, 그러면 프린트 1 더하기 2를 쓴 것과 그냥 1 더하기 2를 쓴 것이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인터랙티브한 환경의 그 특징인데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1 더하기 2처럼 자, 이걸 컴퓨터가 평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밸류에이트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식이 이렇게 마지막에 나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앞에다가 10 더하기 20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실행을 하면 이 결과는 실행은 하지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떨 때 필요하냐면 지금 자, 이 결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1 더하기 2를 출력하는 것이나 그냥 1 더하기 2의 결과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나 당연히 결과는 똑같겠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제가 이걸 나중에 보여드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프린트를 했을 때 결과랑 그냥 이렇게 했을 때 결과랑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여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디스플레이라고 써주면은 이 결과가 마치 프린트 없이 썼을 때랑 똑같이 보여집니다. 네, 지금 당장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나중에 혹시나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해볼까요? 자, 프린트 1, 2, 3이라고 쓰면은 1, 2, 3이 출력이 되는데 지금 중간중간에 빈칸이 하나씩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부르죠. 컴마로 구분을 하면은 컴마로 구분된 값들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그 공백 하나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뭐 문자열도 이렇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같이 쓰면은 이렇게 컴마로 구분된 것들 사이에는 화이트 스페이스가 들어간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해볼까요? 1 더하기 2는 컴마하고 3 써볼까요? 하면은 자 여기서 출력된 것 중에서 1 더하기 2 등호까지는 이 부분이 출력이 된 거고 그 다음에 3은 여기가 출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길 제가 30이라고 쓰면은 당연히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시킨 대로 그대로 잘 출력을 한 거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기다가 헬로를 쓰고 월드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 이렇게 프린트와 프린트 사이에는 자동으로 줄넘김이 들어갑니다. 줄넘김이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프린트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걸 말씀드릴게요. 자, 이 인터랙티브한 환경은 이 노트북 이것은 코드셀과 그 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코드셀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시면은 플러스 코드 플러스 텍스트 또는 여기 이 어떤 셀이 앞뒤로 이렇게 올리면은 플러스 코드 플러스 텍스트라는 게 보이죠. 자, 플러스 코드를 누르면은 이렇게 코드 셀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프린트 헬로 어게인 이라고 써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서 실행하면은 이 셀만 실행한 결과가 요 밑에 나오고 여기를 실행하면은 이 셀을 실행한 결과가 이 밑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셀 결과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걸 말씀 안 드렸죠? 이 셀 실행하는 것은 여기 재생 버튼을 눌러도 되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됩니다. 마우스 올려두면은 셀 실행 여기 단축키 보이시죠? 자 저렇게 실행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코드 셀뿐만 아니라 텍스트 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텍스트 셀은 여기에 뭔가 또 쓸 수 있게 나오죠. 그런데 생긴 게 좀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에다 제가 파이썬을 배웁니다 라고 써볼게요. 라고 했더니 왼쪽에 뭔가 썼더니 오른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ESC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보이죠? 자, 이 부분 한 줄 더 써볼게요. 제가 재밌나요? 여러분 재밌으신가요? 재밌으셔야 될 텐데 앞으로 재밌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 부분은 코드가 아닙니다. 코드가 아니고 자, 이 콜앱 또는 그 주피터 노트북도 마찬가지죠. 자, 이 환경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하나의 문서에다가 코드와 이런 텍스트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를 설명을 할 때, 자, 이 문서 전체를 설명하는 부분을 쓰고 싶은 때, 자, 전부 코드로 쓰면은 조금 불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가 아닌 부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제가 이 코드 셀, 여기 텍스트 셀이죠? 텍스트 셀을 이렇게 위로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이거 하나를 가지고 마치 그 강의 자료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파이썬 강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프린트 사용법부터 배워 볼게요. 이렇게 쓰면은 마치 여기 어떤 텍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코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마치 하나의 문서인데 강의 자료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이 만든 콜앱 파일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 GitHub 자료들, 자 GitHub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텍스트 셀에 들어가는 문법을 마크다운 문법을 따릅니다. 마크다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 셀과 코드 셀이 있다는 것, 이 정도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셀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칙 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 배울 때 가장 쉽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계산기로서 사용하는 거죠. 자, 더하기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고
1 더하기 2를 하면은 결과가 당연히 이렇게 잘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면 뭐부터 계산하죠? 곱하기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런 것들 배웠을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먼저 한다.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더하기 먼저 계산 안 하죠? 곱하기 먼저 계산하죠? 그러니까 결과가 7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이 더하기를 먼저 계산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더하기를 먼저 계산하고 곱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계산하면은 7이란다. 9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거듭제곱. 자, 2의 3승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저게 거듭제곱이에요. 별 2번 쓴 게 거듭제곱입니다. 그래서 자, 계산을 해보면 8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4승을 하면 16이 나오겠죠? 자, 2의 4승 더하기 1을 하면은 17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하기가 있으면, 그러면 자, 더하기에 괄호가 있으면 괄호는 무조건 먼저 합니다. 거듭제곱보다도 괄호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2의 5승이니까 32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2의 4승 나누기 2를 하면 거듭제곱을 곱하기 나누기보다 먼저 합니다. 그래서 8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괄호가 있다면 4 나누기 2를 먼저 하겠죠? 왜냐면 괄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2의 2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4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거듭제곱을 먼저 하는데 거듭제곱도 뭐보다는 나중에 한다? 괄호보다는 나중에 한다. 이렇게. 자, 연산 순서가 괄호, 거듭제곱,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산 순서 이렇게 부등호로 쓰기도 하죠. 자, 그런데 제가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괄호를 아끼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냥 헷갈리시면 괄호 많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연산 순서 같은 거는 많이 쓰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데에 자, 괄호가 헷갈리면은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쓰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런데 많이 하다 보면은 거듭제곱이 먼저였지 라고 이런 식으로 자, 계산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16 나누기 2의 3승. 자, 거듭제곱을 먼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6 나누기 8이니까 2가 나올 겁니다. 자, 저는 이런 계산을 하는데 거듭제곱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많이 하다 보면은 거듭제곱을 먼저 한다는 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괄호 아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그냥 괄호를 생략하셔도 되고, 그래도 헷갈린다. 나는 조금 더 명료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괄호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게 언제 중요하냐면 나중에 뭐 논리 연산자나 그런 거 할 때 괄호 그 순서가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이 괄호를 아끼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빈칸을 다 넣어놨죠. 자, 빈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결과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빈칸을 넣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 PEP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 파이썬 코드를 쓰는 스타일 가이드 같은 건데, PEP가 아마 파이썬 인핸스먼트 프로포절인가 그런 약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권장하기를 이런 연산자 앞뒤로 공백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백을 사실 안 넣어도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과학적 기수법이라는 것인데, 자, 뭐냐면 아보가드로 수가 그 1몰에 들어있는 입자의 양이죠. 6.022 곱하기 10의 23승입니다. 아보가드로 수는. 그런데 자, 이거를 아보가드로 수를 NA라고 쓰고 6022 그다음에 뒤에 공이 몇 개가 들어가야 돼? 20개가 들어가야 되죠? 자, 이게 대충 그냥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 아보가드로 수를 표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6022라는 숫자 4개, 소수점의 위치, 그리고 23이라는 숫자만 필요할 겁니다. 이 밑이 10이라는 것만 서로 약속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이 값을 표기할 때 보통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6.022라고 쓰고요. 알파벳 2를 쓰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숫자 23을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6.02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과학적 기수법으로 아주 큰 수나 아주 작은 수, 이것도 해볼까요? 중력상수는 6.6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입니다. 자, 이 값은 보통 g라고 쓰죠? 6.6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2가 그 10,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이 10의 지수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